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 투자 집대성의 김지우입니다. 자, 오늘부터 집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많은 훌륭한 것을 모아서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낸다라는 집대성의 뜻대로 앞으로 집과 부동산에 대한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대성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전무이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또 다시 여기 집대성에서 새롭게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여러 채널에서 나와서 제가 여러 가지 이슈들과 강의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해야만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집대성을 통해서 좀 새롭게 또 개편한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트렌드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어떠한 지역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조금 더 도와드릴 집대성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알찬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부동산 이슈에 대한 강의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자, 요즘에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대다수의 이제 서울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꿈틀대고 있는 부분들을 다들 체감하실 것이고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필히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들 중에서도 가장 또 이슈가 있고 가장 또 규모 있게 그리고 어떠한 재개발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의 재개발 사업들을 보시면 이제 신속통합이라든지 또는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 틀로 보편적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 또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속통합도 중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우리가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들도 사실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고, 다음 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모아타운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는 우리가 이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필히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요. 인센티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라든지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하철역 반경에 이제 350m, 과거에는 250m였지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2024년도 연말까지 350m의 그 거리를 충분히 주고 인센티브를 좀 이런 역세권 재개발을 실행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개발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역세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하철역 반경 5분 거리 이내에 만들어지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운영 기준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어려웠었던 부분들 때문에 시간적으로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들, 이 장기화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있었던 이런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빨리 진행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장기 전세라든지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들에 대한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고 활발한 공급이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현행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정된 내용들을 좀 보시자고 한다면, 네, 보시는 것처럼 현행 이제 3,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과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네, 재개발 사업지만 가능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쪼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3,000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의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거나. 근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또 신설된 것들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있는 뭐 지분 쪼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런 지분 쪼개기들로 인해서 사실 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그 현재 오랫동안 터전을 갖고 사셨던 그런 조합원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신설 추가적으로 된 것이 이제 10년 이내에 신축 건축물 비율 자체가 이제 15% 이상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좀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정비계획 동의 요건 중에서는 일단 현행에서 개선되는 부분들을 좀 보자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요거였죠. 네, 20m 이상, 예, 도로변이 연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은 조금은 가능성이 낮게 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그 사실 여러 가지 중요 중에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 개정된 부분들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을 개발을 직접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속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구역들을 좀 나누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들은 좀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를, 네,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보여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신속통합, 과거에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 그대로 공공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임대 이런 형태들도 다른 어떠한, 네, 형태의 재개발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합이라든지 시행자의 입장에서 용적률 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 이익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그 개발 이익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네,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사실 수억 원, 몇 천만 원부터 수억 원 정도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용적률에 대한 그런 또 추가적인 인센티브, 그리고 충수 제한을 없애서, 네, 잉여 용적률을, 네, 발생하는 부분들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 자, 2024년도까지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 250m인 부분들을 350m로, 네,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좀 폭넓고 넓은 면적을 가질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실 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주거 형태에서 보시면 지하철역 가까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없죠? 보편적으로 지하철역이 가까우면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이 같이 몰릴 수가 있고, 그것을 이용하시기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질도,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남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는 그런 상승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한 3, 4년 정도 전만 생각해 보셔도 지하철 역세권에 대한 얘기를 항상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큰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역세권 재개발을 필히 아셔야만 하는 것이고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양질의 고급 주택, 원가 확보를 통해서 이런 늘어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장기 전세로 임대 물량으로 뺄 수도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 부분들은 조합원의 이익으로 주게 되면서 이런, 네,
추가 분담금의 분담금들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일단은 민 그리고 관 그리고 조합원들이 상당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상생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법정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60% 이상이어야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비 계획, 정비 사업에 따라서 노후된 건축물이 30% 이상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과소필지 비율 자체가 40% 이상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필수 조건들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조건들을 또 갖춰야 된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층 이하 점일용 건축물 비율 자체들도 일단 50% 이상 넘어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받아서 구청에 요청이 가능한데요. 조금 더 빠르게 패스트트랙 같은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주민 동의율 50%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신다면은 여러 가지 지역들 중에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지들이 서울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들,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때려죽여도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런 지역들은 바로 이것들인데 역사 그리고 역 인근의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입지 특성화 지역. 그리고 환경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지역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면 재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지역들이 꼭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추천을 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역세권 시프트가 일단은 앞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민관 그리고 조합원들이 상당히 크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재개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큰 이런 이벤트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사업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는 역세권 시프트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재개발 사업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용적률 완화와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에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지만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는 분들 위해서 세미나를 또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